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대입 진학 리더교사 미술팀 팀장 이정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6 미술대학 입시의 이해와 진학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내용 및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술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요 대학 위주로 해서 변화하는 미술대학 입시 전형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실기 전형의 이해와 준비, 그리고 네 번째는 비실기 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수시와 정시 지원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본 강의안은요, 수도권 및 지역 주요 대학의 2026-2027 대입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6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반적인 미술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미술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먼저 지도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어느 학과를 또 어느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고 그 부분을 좀 찾아가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학과와 대학의 주요 교과목과 졸업 후 진로를 먼저 이제 안내해 드리는데요. 특히 보시면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여기 많고요. 뭐 시각, 커뮤니케이션, 산업, 미디어, 실내, 패션, 공예 등. 그리고 또 만화,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순수 계열, 서양화, 동양화, 조소, 그리고 미술교육, 미술사학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디자인 분야가 좀 많은데요. 아무래도 직업군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학과는 크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되는데 이 두 가지 학과, 즉 시각 디자인과 여기 이 산업 디자인 학과는 각각의 특징이 너무나 좀 달라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좀 다릅니다. 시각 디자인 학과, 다른 말로는 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인데요. 여기는 평면 조형 능력, 그리고 또는 색채 활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쪽의 역량을 좀 필요로 하고요. 또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적합하고요. 산업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체적으로 물체를 만들기 때문에 투시도 또는 입체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의 역량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 문제도 이런 학과에 맞춰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느 역량이 더 적합한지, 내가 어떤 부분이 더 저희 더 관심이 있는지를 따라 뭐 시각은 아무래도 평면 쪽이다 보니까 미디어 영상과 또는 이제 패션 이런 쪽과 이제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산업 디자인은 아무래도 입체 표현 능력이다 보니 여기 보면은 저 실내 디자인 그리고 또 이제 손으로 만드는 그런 공예, 이런 것들과 좀 연관성이 있는 같은 역량을 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좀 알고 좀 자신의 진로를 좀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안내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진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요. 다음은 다양한 미술대학 전공과 학과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홍대, 국민대, 상면대, 개원예대 예를 들어 보여드리지만 보면은 미술대학이 특히 큰 대학들입니다. 보면은 다양한 학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뭐 새로운 분야에 있는 새로운 디자인 학과들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이제 이 어느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것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디자인은 이제 제품, 시각, 공간, 영상, 패션, 그리고 공예는 재료에 따라 목공예, 금속, 유리, 도자, 그리고 회화는 동양, 서양, 파나, 조소,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학생들이 또 이제 요새는 이제 무전공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국민대 미래융합전공이라든지 또는 상명대 자유전공이라든지 해서 대학 진학 후에 그리고서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 무전공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2026 학년 대입제도 119라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작성한 자료인데요. 요거는 이제 수시, 정시, 그리고 이제 전형명에 따라 이제 모집 인원을 좀 이렇게 분류해 놓은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수시 모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실기 실적 위주입니다. 여기 이제 특기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특기자라는 거는 이제 입상 실적으로 뽑는
그 전형이 특기자 전형이고요. 여기 또 이제 실기 실적 전형은 대부분 이제 수시 전형에서 뭐 실기 100이라든지 아니면 실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이런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여기에 좀 예외적으로 좀 특별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고대나 홍대나 이화여대 같이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면접을 보는 그런 것도 실기실적 위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서 가장 인원 많은 게 이 수능 전형과 실기실적 전형일 겁니다. 근데 이 수능 전형 그리고 실기실적 전형은 뭐 수능 100 또는 실기실적 전형 같은 경우는 실기 100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능 플러스 실기로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단지 대학에서는 수능 비중이 크면 수능 전형으로 분류하고 실기 시험 비중이 크면 실기 실적 전형으로 분류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기 전형의 전반적인 특징인데요. 우선 실기 전형은요, 내신 관리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대부분 내신이 성적이 이제 그 국어, 영어, 사회 계열이 이제 들어갑니다. 뭐 예외적으로는 이제 저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수능, 수학까지 이제 들어가는 게 특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몇 대학들은 이렇게 이제 내신 수학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어, 영어, 사회 과목이 들어가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실기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 4, 5회 또는 방학 특강 등. 그래가지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제 절대 학습 시간, 공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신이나 수능 성적 향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전략적으로 시간을 잘 짜서 저희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실기도 단계별 전형과 일괄 합산 전형이 있어가지고요. 예, 또 이제 단계별 전형은 1단계가 대부분 성적으로 하다 보니 끊기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이라도 좋은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이 단계별 전형에서 또 재학생들이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기 유형인데요. 목표 대학, 학과의 실기 유형에 따라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주제가 들어가거나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리고 실기 시험 후에 면접을 물으면서 작품 설명을 하라든지 그리고 또 미술적 소양을 묻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디자인 관련된 문제를 제출해서 문제를 내서 문제 해결 능력까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디자인에 대한 또 관련 학과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면서 미술적 소양도 갖춰야 된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실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라든지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경쟁률이 매우 높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비율이 높은데 요런 거에 해당되는 거는 아무래도 주로 상위권 대학들이 좀 수능 비율이 높고요. 그래서 정시의 상위권 대학은 수능으로 대학의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력으로 합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실기 전형의 전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을 포함한 전 과목 성적과 학생부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교과 전형은 주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의 이제 성적을 좀 요구하고요.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다 보니 전 교과의 학업 역량을 좀 평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교과든 수능이든요. 네. 그래서 일반고 기준 전 교과 성적이 3등급 초반, 그렇죠? 이상이 돼야 되고요. 수시 기준으로. 그리고 단 홍대는 국어, 영어, 수사과 중 단위수 높은 교과가 자동 반영되다 보니까요. 조금 성적의 폭이 좀 넓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서울, 경기권 대학에서 수시 선발로 좀 이루어집니다. 홍대는 정시에서도 비실기 서류 전형으로 뽑죠. 근데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술의 진로 선택 이수라든지 다양한 미술 교과를 듣는다든지 또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 스스로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홍대, 이대, 고대는 활동 보고서와 면접, 그리고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무전공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미술에서도 비실기 전형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대는 사실은 뭐 수시에도 있고요. 수시 교과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정시 수능, 그리고 성신여대는 수시 학생부 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술대학 입시에서 이제 고려할 것들이 이제 이 내신, 실기, 학생부, 수능 크게 이 네 가지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목표한 대학이
이 아무래도 이제 수시 위주 대학이냐, 정시 위주 대학이냐에 따라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걸 좀 중시해야 될지 또 그런 게 또 나올 수 있고요. 또 현재 나의 강점이 어떤 부분에 더 강한지,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따지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좀 이제 전략적으로 좀 내가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요거를 이제 어떤 이 네 가지 요소를 하나라도 좀 뺀다면은 그만큼 미술대학에 있어서의 선택의 폭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하려고 좀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이제 전략적인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죠.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미술대학의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제 내신 플러스 실기, 수능 플러스 실기가 가장 일반적인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계형. 보시면 대부분 이러한 성적 위주로 1단계를 뽑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수능 1단계 수능 60에 실기 40으로 뽑고 또 이렇게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이 20% 들어가는 이런 전형도 있는데 요건 이제 국민대 일부 학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백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 입상 실적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미술대학에서 개최하는 그 대회에서 뭐 상을 타면은 이런 전형이 이제 할 수 있죠. 보통 1, 2, 3위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데 대학이 좀 많이 없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이제 국민대 그리고서는 이제 3, 6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강문화산업대가 좀 유명합니다. 거기도 또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비실기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가 결합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좀 제일 큽니다.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100 전형에 해당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고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활동 보고서 그리고 또 수능 최저까지 요구하는 그 이제 주로 상위권 대학들, 홍대, 고대, 이대 이런 대학들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과 함께 수능 최저를 보는 요게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지역균형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되죠. 그런 것들이 또 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대학들은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을 5개 학기 중, 그쵸?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가 수시죠? 그 5개 학기 중에 가장 우수한 한 학기, 또는 2개 학기, 3개 학기,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거나, 또 수능은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국사, 요 5개 영역 중에 뭐 2개 영역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좀 일반적이지만 몇몇 전문 대학들은 실기를 봅니다. 실기를 봐서 이렇게 이제 뭐 한양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을 5개 영역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우리 미술하는 친구들 수학 안 보고 그냥 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한양여자대학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미술 전형 미술대학의 전형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형에 맞춰서 어느 대학들이 해당되는지 제가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선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일괄 전형이긴 한데요. 학생부 교과 비교과 이제 보고서를 보면서 활동 보고서를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대 공간 연출이거든요. 뭐 뽑는 인원은 좀 적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술 선생님들이 이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활동 보고서인데 이 활동 보고서가 이제 홍대, 이대, 고대 요게 이제 대부분이지만 성균관대 영상학과도 활동 준비 자료라 해서 선택적으로 또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술대학 정시입니다. 정시 보시면 뭐 실기 100전형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단계형도 좀 있습니다. 여기 단계형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전형에 따른 학과, 대학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대학 기준으로 해서 변화하는 미술대학의 입시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부적인 대학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뭐 전체적인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과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요. 의대 정원이 1,500명이 작년에 이제 증가해서 뽑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의대 정원 1,500명이 다시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점수에 비해 좀 대학을 좀 상위권에서 좀 잘 들어간 경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술대학에서는 좀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어, 자, 이제 무전공 모집입니다. 이 무전공 모집이 이제 각 대학마다 다 생겨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 학과의 모집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입결이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소폭 오르는 대학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과에서 무전공 인원을 뭐 별 더 증가된 게 아니라 기존 학과의 모집 인원을 빼서 무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학과가 통합 모집합니다. 몇몇 대학들은 학과를 모아서 여러 가지 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학과가 한 4개의 학과를 하나로 통합해서 디자인 학부로 이렇게 좀 합친 경향들이 좀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의 이제 특징인데요. 수시 위주로 중위권 대학이 모집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정시에서 실기 비중을 높이는 경향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이 중위권 대학에서는요 학령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이 경쟁률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시에서만 뽑든지 아니면 수시 인원을 좀 대폭 증가시킨다든지 그리고 정시에서 뽑지만 정시에서도요 실기 비중을 높여버리면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왜? 그만큼 수능 비중을 낮추기 때문에 그 점수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중위권 대학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실기 정유의 간소화 경향을 띱니다. 이런 전체적인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이제 서울에는 순수 계열이 있죠. 순수 계열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 실적 평가라고 입상 실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번부터는 그게 없어져서 오로지 1단계는 이렇게 교과, 비교과 100%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이 비교과는 출결 봉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0배수, 20배수. 그래서 이렇게 바뀐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실기고사 여기 이제 국제 캠퍼스 디자인 도예 실기고사 전형은 지금 보시면 교과 비교과 요 부분을 40% 늘렸죠. 교과는 경희대는 국어 영어만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진로 선택에서 국어 영어 예체능 교과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진로도 국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게 수능 100 전형으로 도예과 산업디자인과가 수능 100으로 선발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수능 반영 비율입니다. 그전에는 영어가 20% 있었지만 이게 3등급 이하로 감점 제도로 바뀌면서 국어 비중이 커졌죠. 60, 탐구 한 과목 40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미술 특기자 전형이 요 두 학과도 생김으로 인해서 모든 학과에 한 명씩 미술 특기자 전형, 즉 입상 실적, 미술 대회 입상 실적으로 뽑는 특기자 전형이 모든 학과에 한 명씩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선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요 무전공입니다. 국민대는 무전공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수시에서도 엄청나게 늘렸고요. 여기 보면은 무전공인데 무전공도 자유전공, 미래융합전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모집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60명, 140명 이렇게 많이 모집을 하죠. 예. 근데 여기 최저가 있습니다. 2함 6입니다. 근데 탐구가 한 과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특별한 게 이 예고와 특성화고는 지원이 좀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 또 하나는 바로 요 마지막 아랫부분 정시에서 무전공입니다. 미래융합 전공인데 그전에는 예체능이라고 작년에는 예체능이라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 C라고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은 예체능 학과 안에서만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과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다 일반 학생들이 더 많이 응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예체능 C 전형 요게 특징이 무엇이냐? 수학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능 수학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2027년도는 국어 비중을 더 늘립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도 좀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은 요거죠. 예체능 서류 전형. 이 그 실기 실적 예체능 서류 전형인데 이게 사실은 모든 학과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양화, 서양화, 조소, 도자, 섬유, 패션에 이거를 모두 없애서 정시로 선발하고요. 예체능 서류 전형은 디자인 학부만 남습니다. 디자인 학부만 남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디자인 학부가 여기 이렇게 원래는 이걸로 56명을 뽑았는데요. 수능 위주로. 근데 이것을 나눠서 36명은 그대로 수능 위주로. 보시면 단계형인데 4배수이며 최종에서는 수능 비중이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래서 수능 위주고요. 그 다음 20명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1단계는 8배수, 배수도 늘어나고 2단계는 실기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실기력이 좋은 친구를 20명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시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수능 위주, 실기 실적 위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이제 바뀌는 부분, 진로 선택이 뭐 20% 이렇게 상위 3이 아니라 그리고서는 뭐 수원대는 이렇게 실기 하나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통합 모집을 하고 있죠. 요 시각 디자인, 서피스 디자인. 서피스 디자인은 텍스타일 디자인입니다. 섬유 디자인이죠. 그러다 보니 시각 디자인이 항상 점수가 높습니다. 서피스 디자인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 인기 좋죠.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디자인학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피스 디자인에 이제 좀 되게 마지막으로 끝으로 붙은 친구들이 이때는 있었지만 이거가 38명으로 통합 모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쵸? 예, 끝으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결 최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합 모집이고요. 그 다음 성신여대는 요 무전공이죠. 요거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보시면은 되게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103명을 선발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성적이 성적이 국어, 영어, 사탐 또는 수학이라 보니까 우리는 잘하는 게 사탐이니까 사회 과목이니까 국영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학생부 교과가. 근데 이렇게 국영사가 들어가는데 심지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 이게 2.0, 2.1에서 끊어졌습니다. 내신 성적 국영사 기준. 그런 친구들한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성신여대 또 특징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는 이렇게 정시 선발을 없애고 수시에서 모집하고 디자인은 수시에서 모집하는 걸 없애고 정시 모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울여대에서 그 전에 패션산업, 첨단미디어 디자인과가 있었는데 요때 이런 식으로 수능 반영 비율을 해서 수학이 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를 넣어서 수학이 꼭 들어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강문화산업대 또 여기 되게 만화 애니메이션 친구들을 되게 관심이 많죠. 이 청강문화산업대 같은 경우는 이 자율전공이 이제 작년부터 신설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전형에 따라 인원 변경이 좀 일어나고요. 내년에 올해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 만화 캐릭터 일러스트 전공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또 이렇게 약간의 인원 조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회화, 패션 디자인이 수시 실기 우수자 전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겨나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시에서 그만큼 이제 수시에 생겼으니까 정시 인원이 축소가 됐죠. 네, 축소가 돼서 이렇게 14명 축소가 됐다. 그리고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이라고 해서 수능 비중을 좀 높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당국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수시에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양화는 특별하게 인물 소묘가 좀 추가됐고요. 인천대도 보면은 이 수시 1단계 배수가 늘어났습니다. 6배수로. 그리고 실기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고사 시간도 늘어나고 실기고사 주제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제 실기 전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기 평가는요, 각 대학별 그리고 전공별로 다양한 실기 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기초 디자인이라도 같지가 않아요. 되게 학과, 대학마다 많은 다르게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 유형, 그리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특히 상위권 대학, 건국대 같은 경우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서울대도 그렇고, 그리고 학과에 맞는 실기 역량을 평가하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각 디자인과는 평면 조형 능력, 산업 디자인과는 입체 조형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물체 두세 개를 제시하면서 요거를 어떻게 화면 구성해라, 또는 요거를 뭐 속도감을 표현해라, 뭐 이렇게 화면 조형 요소 원리를 통한 화면 구성 이런 거 위주로 난다면, 산업 디자인은 뭐 미끄럼틀을 만들어라, 탈 것을 만들어라, 직접 물건을 만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그 학과에 따른 그 역량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실기에서요. 그리고 다양한 가용 재료, 건식이냐 습식이냐, 그리고 시험 시간, 화지 크기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그리고 실기 성향 및 실기력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입시 전략을 좀 미리 수립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실기 시험을 본 다음에 또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좀 있죠. 뭐 서울대라든지 서울시립대라든지, 거기서 보면 우선 작품 내용을 좀 물어보고요. 그 다음 미술적 소양, 지식을 묻기도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내서 문제 해결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회화 계열 실기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대학들은요, 되게 다양한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대학들입니다. 뭐 성균관대는 뭐 동양화, 서양화 재료를 뭐 혼용해서 뭐 그런 걸 구분하지 않는 거고 않고요. 뭐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되게 뭐 저기 뭐 아크릴, 뭐 과슈, 뭐 등등 여러 가지 재료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게 특징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면 인물 표현, 인물 수채 쪽이 가장 많습니다, 대학에. 그래서 보통 이 회화 계열 서양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인물 수채를 준비하면 가장 많은 대학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물 수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학이 좀 겹칩니다. 예, 그래서 아예 인물 수채만 보든지, 아니면 인물 수채, 정물 수채 이렇게 택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특이한 것은 뭐 이런 거죠. 어, 단국대는 정물 수채를 보고, 또 이제 여기서는 또 이 인체와 정물이 결합된 걸 또 이렇게 보는, 이렇게 좀 특이한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인하대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정시에서는 자유소모를 합니다. 수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물 수채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인체와 정물이 결합된 국민대 특징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대학마다 좀 다양하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건대 같은 경우는 또 색채 소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수채화로 이제 인체를 좀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위에 또 색연필을 얹어서 더 톤을 더 추가시키는 그런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화 계열은 그래서 인체 수채가 가장 비중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기 이제 가천대, 용인대, 기타 이런 것들은요, 주로 이제 주제나 글, 이미지 이런 거를 주면서 자유롭게 표현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 발상을 묻거나, 용인대에서는 또 이렇게 그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은 여기 칸만화, 상황 표현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뉠 수 있는데, 칸만화는 아무래도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와 그림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황 표현은 어떤 상황을 한 컷으로 그리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경기대 애니메이션 학과가 이제 서울에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경기대는 좀 특이하죠. 상상과 표현이라는 것을 주로 해서 이렇게 실기를 독특하게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네 컷으로 이야기로, 네 컷이 기승전결 네 컷의 이야기를 연속되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거, 네 컷을 연속되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요번에는 이 본인의 대학에서 주력하는 이 상상과 표현뿐만 아니라 웹툰으로도 시험을 보게 해서 인원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뽑습니다.
그게 좀 변화가 좀 있고요. 중부대 만화 애니메이션 여기 스토리 만화도 칸만화고 상명대의 만화 능력 테스트도 칸만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강문화산업대는 되게 다양하죠. 요번에 바뀐 게 애니메이션 전공인데요. 애니메이션 전공 보면 이 제스처 드로잉입니다. 제가 요번에 저희 미술팀이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님들과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청강문화산업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요. 특히 애니메이션 교수님은요, 무엇보다도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 드로잉을 열심히 많이 그려서, 그래서 이제 그 탄탄한 기본기가 있는 학생이, 자기네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면접 전형 아시죠? 포트폴리오 전형. 거기도 한 50%는 제스처 드로잉을 넣는 걸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본기를 중시하고요. 이런 기본기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잘 성장시키고 더 발전하게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융합 콘텐츠 창작 전공인데요. 융합 콘텐츠 창작 스쿨이죠. 창작 스쿨.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 보드는 청학문화산업대는 그 실기 면접 가이드북이라고 입학처에 아주 자세한 안내 책자가 실기 안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 예시 작품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러한 이 실기고사에 해당되는 용지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입학처에 있는 그 실기 면접 가이드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미지 보드는 한 12칸으로 되어 있죠. 12칸으로 되어 있는데 스토리 12칸의 스토리로 하는데 말풍선 없이 오로지 이미지로만 스토리가 나오게끔 그게 이미지 보드였었죠. 그리고 상황 표현은 한 컷짜리,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융합 컨텐츠 창작 스쿨 같은 경우는 저거죠. 여기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저는 좀 이게 뭐 좀 저도 이 학과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좀 문의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융합 컨텐츠 창작은 앞으로 이제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캐릭터 또는 가상의 메타버스 안에서 그 가수,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수든지 새롭게 만든 캐릭터로 만든 그런 가수들이 거기서 콘서트를 열고 그리고 또 굿즈도 팔고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거. 또 10대 학생들이 그거에 또 열광을 한다거든요. 이런 우리는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 이런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적극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전공은 교수님이 그러셨죠. 우리는 영화를 만드는 데다. 그거를 알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웹툰 만화 콘텐츠, 뭐 만화는 아시죠? 그리고 이제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우선 1학년 때 이제 수업을 이제 쭉 들어보면서 하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전공을 2학년 때 이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어떤 전공에 있어서의 그 다른 전공이 뭐 너무 높아서 자율전공을 선택하는 그렇기보다는 그런 걸로 좀 하기보다는 내가 다양한 것을 좀 선택해보고 그리고서는 내가 더 나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보자 하는 학생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청학문화산업대에 대한 실기 부분은 입학처에 아주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 계열 실기 유형입니다. 자, 우선 저기 디자인 계열은 여기 보면 소재가 두세 개 또는 소재가 두세 개 나오면서 주제를 주거나 또는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따른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 재료에 의해서는 건식 재료. 건식 재료 다 아실 텐데 뭐 연필이라든지 뭐 사인펜이라든지 뭐, 그런 색연필 이렇게 물을 섞어 쓰지 않는 건식 재료 그리고 그런 건식 재료와 물을 섞어 쓰는 포스터 컬러 또는 수채화물감 이런 습식 재료를 결합하는 거 그리고 습식 재료만 쓰는 거 이게 재료에 따라 이렇게 좀 분류가 좀 되고요. 이게 기초 디자인 또는 기초 소양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에 따라 좀 분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발상학 표현과 사고의 전환을 아직까지 보고 있는 대학들도 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기초 소양 또는 기초 디자인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좀 하나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통합실기 평가 해가지고 항상 두 장을 그리게 하죠. 두 장을 그리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디자인학보다 보니까 하나는 평면적인 표현, 하나는 입체적인 표현을 좀 하는 부분이 좀 특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도 디자인 학부다 보니까 문제를 두 개 제시해서 하나는 평면적 표현해라, 입체적 표현해라 이렇게 좀 되기도 합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시각 디자인과 제가 좀 기출 문제 좀 보긴 했는데 저기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문제가 문제 1, 문제 2 해가지고 문제를 두 개 내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36대 덕성여대 여기 이제 기초 소양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통합실기 평가 쪽이랑 좀 가깝다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기초 소양은 저거죠. 글로 장문의 글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것을 시각화하거라 이렇게 표현하라고 해가지고 주로 건식 위주로 표현을 하는 게 요 36대 덕성여대 기초소양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가천대가 기초소양이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가천대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오로지 기초 디자인만 하고 있죠. 그런 거 있고 공간 연출은 소묘 그리고 여기 고대 소묘죠. 예, 고대 뭐 자연 이미지, 인공 이미지 그리고 실제 사물을 이렇게 세 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소묘를 표현하는 특징.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성신여대가 좀 특이합니다. 성신여대는 이 소묘로도 그릴 수 있고 기초 디자인으로 습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이 지원할 때 먼저 택하죠. 난 소묘를 할 거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기초 디자인, 이 습식을 써서 할 것이다. 그러면 같은 문제를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성신여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건대 산업디자인과는 건식입니다. 예. 다군에 있고요. 그래서 건식, 건대 산업디과는 또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여기 보시면 여기 소멸 포함한 게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성신여대도요. 입학처에 실기 우수 작품을 가이드북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우수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 천안도 홈페이지에 합격작 우수 작품을 잘 실어놓고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작품들이 정말 우수 작품이에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는 이건 공신력이 있는 실기거든요. 실기 우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보시면서 눈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그렇게 공개된 대학의 자료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묘를 포함하는 대학들 성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그리고 부산대 공예계열 소묘가 포함돼서 소묘와 그리고 또 이제 저기 기초 디자인 두 개를 같이 하게 하는 게 부산대 그리고 국립부경대가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습식만 쓰는 대학들이 좀 제일 많죠.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 여기 경희대, 경희대가 원래는 화지를 반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저기 부산대 공예계열처럼 화지를 반을 나눠서 한쪽엔 소묘, 한쪽에는 기초 디자인을 썼는데 요번 그 실기 대회부터 바뀌고 입시도 아예 바뀌었죠. 화지가 줄면서 시간도 1시간 줄면서 오로지 그 기초 디자인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 전공 이렇게 시각디자인 전공, 산업디자인 전공에 따라 문제가 그 학과에 따른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화지를 좀 나누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화지를 나눠서 둘로 나눌 수도 있고 셋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뭐 소묘도 시키기도 할 때도 있고 또는 한때 두 개를 그리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숙명여대, 경기대, 삼육대, 뭐 수원대, 용인대 이런 것들은 주제가 들어가죠. 뭐 경기대 가짜 뉴스, 물체 세계 나오면서 뭐 그렇게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러한 조건이나 또는 주제가 있어서 스토리텔링 능력이 필요로 한다, 잘한다. 그러면 이런 게 적합할 것이고 아니다. 나는 그냥 소재의 특성을 살리면서 화면 구성하는 게 적합하다 하면은 이쪽이 맞다고 이쪽을 택하는 게 맞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건식 위주의 재료가 난 적합하다. 나는 물감을 잘 쓴다. 그럼 또 이쪽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실기에 따라 나가 어느 게 적합한지 좀 전략적으로 먼저 골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 색깔. 여기 이 두 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은행. 수시에 아예 소재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나오는 대학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재의 그 질감 표현이나
완성도가 꽤 높게 나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왜냐면 그거 미리 연습하니까. 근데 경남대는 좀 저도 요번에 봤는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벌써 공개됐던데요. 뭐 문제. 이 문제가 나올 거다. 어, 대학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경남대 저기 미술교육과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기 전형의 이 단계별 전형입니다. 보시면 1단계로 몇 배수로 이렇게 뽑습니다. 여기 수시고요. 이쪽은 정시입니다. 아무래도 수시는 배율이 높아요. 경쟁률도 그만큼 또 높고요. 주요 대학들이. 근데 정시에서의 이 단계형 전형의 대학들 보시면 정말 상위권 대학들이 이렇게 단계형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 좀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다 보면 교과, 수능 이렇게 있고요. 이 국민대 이런 학과만 1단계 실기 40에 수능 60이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시면은 이 서울과기대가 10배수. 그래서 한 디자인과가 한 2등급 중반 정도에서 1단계가 끊어지고요. 그리고 이 숙대 같은 경우는 숙대가 제일 좀 높죠. 2등급 초반쯤에 이제 좀 끊기는 경향이 있고, 서울과기대는 사실은 학과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또 금속공예는 2등급 후반, 그 다음에 도자는 3등급 초반 3.1 이렇게 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1단계만 교과만 통과하면은 그 다음 실기 100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대는 이제 6배수인데요. 특이하게 6배수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경쟁률이 6점 몇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 이화여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가 다르죠. 예, 수능 실기 위주냐 수능 위주냐, 그쵸? 실기 위주냐 수능 위주냐에 따라, 그쵸? 배수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2027학년도에 바뀌는 게 좀 있습니다. 단국대가 원래 20배수였는데 2027학년도에는 15배수로, 서울과기대는 수시에서 10배수였던 거를 8배수로, 그리고 정시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원래는 4배수였는데 6배수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일괄 전형입니다. 수시 일괄 전형 여기 보시면 대부분 내신이 뭐 30대 70. 근데 여기 독특하게 좀 이렇게 내신이 40인 데들이 좀 있죠. 이건 진짜 높은 거죠. 예, 수시 일괄 전형에서 내신 40은 정말 높은 겁니다. 네. 여기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매우 높죠. 네. 그리고 부산대 사실 네. 부산대는 뭐 부산에 있는 서울대인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수시 실기 전형인데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있고요. 그 다음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가천대, 경희대, 그리고 명지대 보시면 내신이 국어 영어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출결이 들어가죠. 출결 대학 하는 대학들이 여기 이렇게 있죠. 출결. 그래서 8월 31일까지 출결 관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정시입니다. 정시 보시면 아무래도 아까 앞에 거보다는 실기 비중이 수능 비중이 조금 더 좀 높은 경향을 좀 띠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위권 대학에서 학령 인구 경쟁률에 대한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실기 비중을 좀 높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대학들 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수능 비중이 좀 높죠. 건대라든지 중앙대 뭐 등 동덕여대 이렇게 좀 수능 비중이 좀 높은 대학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능 반영 교과들이고요. 자, 그래서 수시 실기 전형 경쟁률을 보시면 정시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시 때에는 좀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들을 지원하다 보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 내신 성적의 그러한 반영 비율이 좀 낮기도 하고 대부분 또 그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이렇게 높죠. 뭐 40대 50대 1, 40대 50대 1. 그렇지만 여기 상명대 천안처럼 전교과 이렇게 반영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위치가 또 이제 천안이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교과를 반영한다는 이런 것도 좀 있다 보니 여기는 10몇 대 1이죠 경쟁률이. 그렇죠? 저는 사실은 사실 수시 전형에서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수시 실기 전형에서 합격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반이 이제 제가 미술중점 학교만 한 10년 동안 두 학교를 하면서 미술중점 반만 한 10년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수시 실기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38명 기준으로 했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재학생들은 이 N수생들, 재수생에 비하면 수시 실기 전형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9월에 보통 보다 보니까 재수생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수능 이후에 정시까지 충분히 그 자신의 실기력을 최대한 완성도 있고 A권대로 끌어올린 친구들이 다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학생들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실기력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10에서 20대 1에 있는 대학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천대도 큰 변화가 있었죠. 작년부터 이제 변화가 있어서 경쟁률이 26, 18대 1, 요 정도로 이제 되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 정시에서 모집을 안 하고 오로지 수시에서만 모집을 하고 있고 실기도 기초 디자인으로 단일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높았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가천대도 볼만하죠. 시험 볼만합니다. 이 정도 경쟁률이면 괜찮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경기권에 있는 친구들은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덕성여대 이제 기초소양 같은 경우는 이 기초소양이 보는 대학이 좀 적다 보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항상 10몇 대 1로 이렇게 특징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근데 기초 그 하다못해 서울대나 고대라든지 등등 또 이 건식재료 쓰는 국민대라든지 이런 대학이 늘다 보니까 이제 이 건식 재료를 쓰는 이 기초 소양도 경쟁률이 좀 소폭 늘어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식 재료에 대한 실기를 보는 대학들이 좀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여대가 하나 또 특징이죠. 서울여대 보시면 여기 실기 100입니다. 아예 성적이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올해 시각 디자인은 90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 예, 경쟁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경쟁률이 진짜 이렇게 너무 높아버리면요. 보통 A권대가 합격인데 진짜 A권대 안에서도 더 A권 이런 학생들만 합격이 되니까 경쟁률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정시 실기 전형입니다. 정시 실기 전형은 아까 수시에 비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런데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20대 1로 좀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산업디자인학과는 정시 다군에 가장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가나에 있어서의 그 학생들이 전부 다군에서는 산업디자인과를 쓰다 보니 이렇게 경쟁률이 높습니다. 물론 저기 나중에 입결해서 이제 그 빠져나가는 인원이 좀 많은 특징이 좀 있긴 하고요.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보시면 이 통합 모집 작년부터 통합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5.86대 1로 안정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 인하대는 이 학과에 따라 디자인 융합학과는 실기가 70,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는 수능이 70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있죠. 실기 비중은 확실히 경쟁률이 높죠. 수능 비중이 높아버리면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진짜 80% 수능 국탄 평균 80% 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정말 대학 가기가 수월해집니다. 80% 이상인 학생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최종 합격하기는 쉽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실기 전형 수학 필수 반영 대학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대학들을 선택해서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실기 100전형 선발대학. 내가 정말 성적이 안 좋지만 그래도 실기력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이 실기 100전형 지원해야죠. 네. 그 다음 이제 비실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교과, 그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뭐 지역균형 전형들에 좀 해당이 될 텐데 이런 게 주요 대학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경기대 뭐 이렇게 쭉 대학들 나와 있죠. 보시면 과목들이 그래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위주로 준비하면 좀 되고요. 그리고 또 경희대 보시면은 특별하게 이 교과 종합 평가가 30%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원래 사실은 저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부 교과에서 이 교과 종합 평가를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적 평가도 이제 한다는 것이죠. 교과. 그래서 결국 과세특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과 종합 평가에서는
과세특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적에 있어서의 그 해당되는 교과에 과세특이 같이 들어가서 정성적 평가가 30%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미술대학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전공 같은 경우는 또 미술대학이 포함이 안 되든지 예, 그리고 또 해당이 없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주요 수도권에서 교과 종합이 30% 들어가는 대학은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특이 들어가는 게 이런 게 있고 그렇지만 일반 대학에서는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서 대학일수록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 수시에서 자유전공, 미래융합전공 이렇게 두 개로 무전공을 이렇게 두 전형으로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보시면 요 각각의 전형이 A와 B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전공 60명이 30, 30 이렇게 뽑거든요. 근데 A와 B로 나눠서 A는 사회가 들어가고 B는 과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2합 6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에서 2.4까지. 왜냐하면 최저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차이가 났었고. 네.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요 창의융합하고 예체능 얘기했었죠. 2.1에서 2.2. 예, 그쵸? 작년 기준 입결이 그 정도 나왔죠. 국어, 영어 400. 그쵸? 네. 국영사가 들어간다. 최저가 없다.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대학 학생부 서류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 여기 이제 면접을 보는 대학과 오로지 서류만 보는 대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실적으로 분류돼가지고 활동 보고서와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미술활동 보고서, 학생부 이렇게 들어가는 홍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제 서류 평가 요소인데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 역량이 이제 대학마다 몇 퍼센트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각각에 해당되는 평가 항목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세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알파는 이거 위에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과세특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시겠죠? 네, 이거 좀 하시고요. 대부분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가 요 세 가지 영역으로 평가 요소로 나뉘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가 추가로 되는 이런 대학들은 이게 좀 평가 요소를 한 네 가지 원래 이제 과거에 네 가지였었거든요. 요새 개발된 게 세 가지고 요 네 가지로 서류 평가 기준을 합니다. 여기는 뭐 당연히 미술활동 보고서와 생기부를 생활기록부, 학생 생활기록부 두 개에 대한 서류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교과 성적 추이입니다. 성적의 상승 하락 유지 현황 정도. 즉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학생들 뭐 첫 시험 망쳐가지고 너무 막 괴로워하고 저 이제 뭐 비실기전형 포기해야 되나요?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이 지금 이런 학종이라든지 이런 서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약한 부분을 극복해서 더 발전했는지 이런 걸 본다. 그래서 이제 상승, 내가 성적을 쭉 올리면 된다. 그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전공 영역 보면 미술에 대한 이해도, 미술 관련 소양, 그리고 미술 관련 과목의 수강 현황 및 성취 수준 이렇게 미술 나와 있죠. 미술. 홍대는 그래서 뭐 학과에 따라서 그 학과에 해당되는 그러한 진로에 대한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에 대한 전체적인 역량, 관심,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을 본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좀 풍부하게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학과나 이런 걸 좀 찾아가면서 2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점점 좀 찾아가시면서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좀 더 심화된 내가 관심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좀 해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학생들에게 저도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다양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게 이 창의 융합 능력이거든요. 요 창의 융합 능력. 그래서 특히 3학년 1학기 때 그래도 많은 지식을 쌓았을 때 요 창의 융합 능력을 좀 살릴 수 있는 활동을 꼭 좀 찾아. 그래서 좀 폭넓게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좀 해보자. 그래서 특히 뭐 책들, 다양한 내가 어떤 문제, 특별한 주제를 정하고 그것들을 다양한 책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발견하고 또는 비교 분석하고 이런 활동을 하자. 제가 그렇게 좀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더십 소통 능력. 예, 요거는 제가 좀 표시한 이유가 뭐 하다못해 이제 반장, 부반장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교과부장, 그리고 모든 팀 작업을 할 때 팀장을 한다든지 동아리 부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뭔가 리더로서 역할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런 거는 생활기록부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꼭 하자는 거 이거는 안 하면은 빠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꼭 하자. 그래서 제가 이건 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서류 평가 기준을 좀 눈여겨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대 서류평가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죠. 요거 이제 계속 최근부터 이제 지금까지 쭉 유지된 게 있는데 이 교과 최대 7개, 비교과 최대 8개, 합의 12개. 그렇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8개 할 수 있다. 그러면 교과 활동은 4개만 하시면 되고 합의 12개니까요. 또 교과를 7개, 최대 7개까지는 쓸 수 있다. 그럼 비교과 활동은 5개만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이제 요걸 좀 아시고 그다음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비교과 활동 보면은 주간 기간도 쓰고요. 참여 활동 기간도 쓰고요. 참여 횟수도 씁니다. 좀 지속적으로 좀 오랜 기간 좀 하면은 좀 더 의미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기간과 횟수도 들어간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 요거죠. 예, 작년부터 바뀐 게 이 생각의 도출 과정을 넣을 거. 여기 보시면 면접 시간이 증가됐습니다. 작년부터 24분만 줬었는데 이거를 36분으로 늘렸어요. 12분이나 늘렸죠. 원래 저기 그 면접이 굉장히 이제 홍대는 중요해요. 왜냐? 1단계에서 교과 20에 요게 이제 국영 수사과 중에 단위수 높은 거, 국어, 영어, 그리고 수사과 중에 단위수 높은 거, 그것만 성적이 딱 20% 들어가고 그 다음 서류 학생부랑 활동보고서 80이 들어가는 게 1단계죠. 이렇게 이제 3배수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요게 이제 40 내려가고 면접이 60이죠. 면접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정말 잘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이 늘어난 거죠. 36분으로요. 그러면서 생각의 도출 과정을 넣어라. 그러니까 발상의 과정을 넣어라. 서술 써라. 이 얘기죠. 그럼 우리 저기 미술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다양한 발상 기법들 이런 것들도 내가 미술 수업을 할 때, 수행 평가를 할 때 좀 많이 해봐야죠. 많이 해보면서 이걸 습관화 되면은 그런 발상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바뀔 예정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 교과 활동에서 카테고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올해부터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얘기하면 드로잉, 조형, 매체 활용, 감상, 진로라는 것이죠. 이런 주제, 카테고리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학기 한 교과에 한 개만 작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술 과목을 만약에 내가 쓰겠다. 그럼 미술의 다양한 수행 평가 중에 하나를 이제 집중해서 좀 구체적으로 썼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수업이지만 뭐 드로잉 영역, 조형 영역, 매체 활용 영역, 감상, 진로 유형 이렇게 유형에 따라 활동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유형별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반 고등학교 미술 수업을 예고나 미술 중점 과정 학생들은 다양한 미술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미술활동 보고서 이 각 카테고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 비교과인데요. 비교과 같은 경우에서 뭐 동아리 이렇게 매번 이러한 예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좀 특별한 건 이 각종 대회인데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그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활동을 하시는 게 맞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교내 외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 뭐지 저희 국가에서 하는 그 매년 하고 있는 디자인 공모전이나 그런 것들에 청소년 분야에 출품을 해보고 그런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그것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화여대 활동 보고서입니다. 이화여대는 여기 보시면 교과 그리고 또 이제 교내 조형예술 관련 비교과 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뭐 수상이냐 활동이냐 체크하는 거에 따라 간단하죠. 쓰는 게 200자 이내 되게 짧습니다. 짧은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특징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합격생 대부분이 예고 학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미술 중점 학생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예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매우 높은 게 이 이화여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입학사정관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에도 얘기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2027학년도에 바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활동 보고서가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실기 실적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대는 내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바로 요 대표 이미지죠. 실적 및 성적 증빙 서류, 작품 등을 넣을 수 있다. 자, 고대 같은 경우는요, 최대 8개까지 쓸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기계발 역량이 40입니다. 서류평가 기준에서 자기계발 역량.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미술 활동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뭐 이게 성적을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어학 증명도 네, 그런 것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게 하나의 또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대 수시 미술 우수자 전형 경쟁률과 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지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제가 여기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학과에 따라 되게 이 1단계 통과되는 이 성적대들이 좀 다양하죠. 역시 높은 건 디자인 학부, 그 다음은 자율전공,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세종도 있죠. 그리고 홍대는 좀 특별한 게 이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걸 하나의 학부로 하나의 미술대학으로 생각을 해서요. 또 다른 특징은 홍대는 복수 전공이 잘 됩니다. 복수 전공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 나는 도예유리과로 합격을 했지만 나는 복수 전공을 목조용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학과마다 이 성적대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내가 만약에 이렇게 높은 성적을 못 하더라도 좀 이런 성적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학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시고 나중에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뭐 세종캠에서의 이 게임 쪽을 했는데 난 게임과 함께 또 이 순수 회화 쪽도 관심이 있다. 그럼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실기 서류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이제 최종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학생부 서류의 장단점을 본인 스스로 좀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선 성적이 돼야 되죠. 전교과 성적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홍대 미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래도 좀 점수 차이가 좀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서울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교과 1에서 3초 등급대 정도는 좀 유지하셔야지 이 비시기 서류 전형을 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권은 2에서 3 초반, 뭐 3 중반 이 정도로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은 그래도 2에서 4 그리고 5 이렇게 좀 그래도 이런 등급을 좀 유지하시고요. 또 홍대 입사관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1단계 성적을 수사과 중에 단위수 높은 거를 반영을 하지만 생기부도 우리는 봅니다. 서류 전형에서요. 그래서 너무 성적이 낮은 게 나오면 그거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성실성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뭐 이제 7, 8, 9등급 이런 것 좀 가급적
이런 것들은 안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부터 뭐 진로 관련 학생부, 특히 교과서 혜택 내용의 수준과 연계성을 좀 중요시하다. 그리고서 수업 내용의 다양한 교내 활동으로 연계 확장 심화해라. 저는 요거 2번, 3번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게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1학년 때 배운 것을 2학년 그 지식을 토대로 2학년 때 더 심화 발전시키고 3학년 때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이제 또 다른 교과 뭐 예를 들어 뭐 미술 시간에 배운 것을 다른 교과 활동 때 해본다든지 또는 뭐 사회 시간에 배운 어떤 철학의 그러한 개념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공부한 지식을 다른 교과랑 또 이렇게 더 이제 활동 심화시키는 그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대 입사관께서 하신 말이 뭐 우리는 자기네들은 면접을 안 봐도 생활기록부만 보면은 그래도 충분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종쪽, 횡적으로 연계성을 따지면서 이러한 이 활동의 이제 진실성과 깊이를 파악을 한다. 우리는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좀 이런 연계되면서 점점점 지식이 더 깊이가 있도록 더 열심히 그리고 또 노력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또 가능하죠. 교과 시간에 배운 것을 동아리 시간이나 진로 시간이나 자율활동에 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진로 활동에서 더 심화 발전한다든지 또 자율 활동에서 더 심화한다든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중요하죠. 제가 뭐 3학년 1학기 때 아까 얼핏 얘기도 했지만 이 독서 활동 그렇죠? 그리고 창작 표현 활동 그렇죠? 이런 것들 중요한데 이 독서 활동이 독서 기록이 이제 대학으로 전송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독서 활동이 과세특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토대로 어떤 창작물, 또 어떤 보고서나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홍대에서 지금 매년 이렇게 공개를 해줍니다. 시험 문제를요. 그래서 2025, 2024, 2023 아주 매년 이렇게 공개를 해줍니다. 한 두 문제씩 내주는데요. 서울 문제 하나, 세종 문제 하나 이렇게 공개를 해줍니다. 근데 보시면 이 도판들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작품을 비교 감상하는 문제예요. 근데 미술책에 나와 있는 도판도 있지만 안 나온 도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개가 나온다면 한 두 개는 교과서에 나오는 도판, 하나는 좀 그 외의 도판을 좀 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윤리의식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출제 의도, 자세히 설명, 평가 기준, 추가 질문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몇 년치를 쫙 보시면은 면접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요. 요렇게 이제 작품 비교 감상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창의적 드로잉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연계된 문제죠. 아까 1번 문제의 도판 3개의 작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제작 의도를 바탕으로 작품을 나름대로 구상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봐라. 드로잉 해 봐라. 그런 문제죠. 예. 그래서 출제 의도, 평가 기준, 추가 질문까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면접 준비에 있어서의 그런 지침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대 세종 문제인데요. 여기 세종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도판은 두 개이긴 하지만 도판 보시면은 그쵸? 예, 그림과 글씨가 결합된 문제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작품을 비교 설명해라, 비교해라.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게 비교겠죠. 그래서 출제 의도, 평가 항목, 추가 질문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보면은 요 제시어 중에 세 개를 골라서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라. 예, 홍대 세종 캠퍼스에는 애니메이션과가 있죠. 애니메이션은 이 스토리를 만들라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죠. 다입니다. 스토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토리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이든 만화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문제를 하나씩 꼭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서울대 수시 디자인과 면접입니다. 서울대 수시에서 이 일반 전형 있죠? 일반 전형에서 디자인 6명을 모집합니다. 디자인 학부에서 6명을 뽑습니다. 비실기 전형이죠. 1단계 2배수로 학생부 서류만으로 2배수를 뽑고요. 2단계 때 면접 및 구술고사를 봅니다. 근데 이 면접이 이제 저희 경기도에서는요, 이 면접 수기를 학생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료집을 만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 자료집을 좀 참고해서 본 것입니다. 근데 항상 보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묻습니다. 서울대는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직접 문제를 제시했죠. 뭐 앞에 책 네 가지, 다양한 책 네 가지를 보여줬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북 디자인,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를 물어보면서 앞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좋아하는 디자이너와 관련해서 디자인한다면 하면서 외관 디자인, 기술적 부분 포함해서 설명하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생활기록부 관련 문제가 추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면접 15분 꽤 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나온다. 서울대 실기도 나중에 면접이 30% 들어갑니다. 거기에 작품 설명도 얘기하고 뭐 보완할 점도 물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함께 꼭 자기소개서를 묻더라고요. 그 다음 디자인적인 문제 해결 문제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 서울대 면접 스타일이 이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 창의인재 전형. 세종대도요, 특이하게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과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이 이제 이렇게 이 면접을 통한 약간의 실기, 꼭 실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뭐 글, 그림, 기호, 도형을 통해서 뭐 쓰는 이렇게 문제 제시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세종대 세종대 같은 경우는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워낙 그 기출 문제도 다 안내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출제 근거, 어디서 냈는지, 그리고 이렇게 모범 답안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 한 전교과 한 2.5, 2.6 학생이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 합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문제의 특징은 아까 이제 제시어를 하나 주고 개념을 하나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내는 게 이 세종대 창의인재 전형 디자인 이노베이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범 답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텍 전공은 아무래도 문제가 스토리를 만드는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스토리를 지어서 하는 걸로 문제를 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년치, 4년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이제 다운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다양한 교과에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 개념을 좀 잘 정리하고 파악하고 있고 그런 지식이 좀 쌓이는 친구들은 더 문제 풀기가 쉽겠죠. 디자인 그 전공에서는요. 그 다음 경기대 디자인 비주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여기도 좀 특이하게 면접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게끔 합니다. A3 용지를 주고요. 60분 동안 하라고 하거든요. 시간을 꽤 오래 주죠. 꽤 오래 주고요. 이렇게 이제 요번 작년 문제가 어떤 그 재활용 디자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글 그림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이런 문제가 좀 나왔고요. 재활용 디자인.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22년도에는 뭐 층간소음 뭐 해결 방안, 2023년도에는 뭐 공공 벽화 디자인, 벽화 스케치, 그다음 2024년도에는 뭐 공공 디자인, 뭐 이런 것들로 좀 문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경기대 디자인 비주학부는 아이디어 스케치 면접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와 정시 준비입니다. 자, 수시 6회, 그리고 정시는 3회 지원을 합니다. 우선 제가 맨 앞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 내신, 수능, 실기, 그리고 학생부
이 서류죠.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인데 요것 중에 나의 강점 을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주력을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하는 시기는 뭐 2학년 2학기 때부터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우리 1학년 그리고 2학년 1학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네 가지를 다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다양하게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수시 6회인데 사실은 실기 전형만 6회 쓰는 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그래도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또 실기도 쓸 수 있고 비실기도 쓸 수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하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6월 모평 요걸 좀 설명하기 전에 3월 모의고사 고3이 이제 됐는데요. 고3이 됐을 때 제가 고3 담임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3월 모의고사를 딱 보는데요. 이제 3월 모의고사, 서울시 하는 그 3월 모의고사가 아마 처음으로 이제 그 수능의 전 범위를 시험을 보는 게 첫 번째가 바로 3월 모의고사일 겁니다. 근데 이때 그 수능 시험 전체 범위까지 공부를 못하고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미리 좀 이제 학생들한테 좀 얘기를 좀 조언을 한다면 3월 모의고사 볼 때 내가 그래도 전 범위까지 공부를 좀 다 해가지고 나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을 보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인데요. 6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하다 보니 반수하는 학생도 또 오고 재수생들도 시험을 보아서 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나에 있어서의 그러한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는 게 6월 모평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예상 수능 점수로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과 실기력, 수능 성적보다 내신과 실기력이 좋은 친구는 아무래도 수시에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능이 정말 자신이 없으면 전문대 실기 전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보다는 수능 성적이 좋다 하는 친구는 정시 적극 지원을 해야죠. 저희 반 애 중에 참 특별한 사례이긴 하겠지만 곧 고3 3월에 실기를 준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3 3월에. 근데 이 학생은 워낙 실기를 늦게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요. 수시를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시 전형은 포기하고 마지막 정시 전형으로 이제 딱 집중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좀 공부도 쭉 해서 그런지 국탐 평균 80%대를 찍었어요. 그때까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시 이후에 그 이제 40일 동안 이제 실기 준비를 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학생. 그 중간에 계속 이제 하는데 계속 위완성이었거든요. 완성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랬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성신여대 디자인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능 80% 이상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성적대 학생들이 좀 워낙 적다 보니 내가 110장을 그리면은 A권 때 실기력이 나옵니다. 네, 갖춰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40일 동안 110장을 그리니까요. 그래서 진짜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내신이 3등급 초반이면서 학생부 활동을 잘 갖췄다. 근데 수능은 조금 약하다. 이런 친구 수시 비실기 전형에 이제 적극 지원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또 우리 친구 중에 저희 반 학생 중에 또 하나 저는 사실은 웬만하면 제가 이제 서류 준비시키면 뭐 다 붙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뭐 면접은 좀 이렇게 미리 좀 잘 준비하면 될 수 있지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안 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학생의 또 경향성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면접에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좀 되게 좀 그런 부분이 좀 불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이 보면은 나중에는 정시에서 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이 면접이 없는 캠퍼스 자율전공 이런 것들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또 더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희 반의 그 친구는 면접은 못했지만 또 이 수능 성적은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자율전공 정시대 이제 합격했고요. 그다음 이제 수학
포함 내신 3등급 초반이면서 수능 최저까지 된다면 이 수학까지 이제 내신도 잘 유지한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는 이제 교과 전형까지 이제 적극 공략을 할 수가 있죠. 예, 저희 반에 수시 6개를 다 합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홍대 이러한 교과 전형에도 합격하고 미술 우수자 전형도 합격하고 이대도 합격하고 이화여대도 합격하고 그리고 또 뭐 등등 그래서 6개를 다 합격했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랬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정시 모집군별 대학과 학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셔서 여기 위에는 이제 순수 미술 개혁에 있어서의 가나 다군 그리고 여기는 디자인 공예 계열의 가나 다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들이 어느 군에 속한지 정시 이렇게 시기별로 가나 다 이렇게 다르죠.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가군이 좀 시험 볼 때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선호하는 대학들 그런 것들은 가군이나 나군에서가 좀 주로 되어 있고 다군 좀 적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과 나군의 시험을 되게 잘 봐야 돼요. 근데 특히 가군은 정시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긴장하거나 시간 배분을 못하거나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있는 대학들의 뭐 실기대회, 그 대학 실기대회가 있으면 그런 걸 좀 봐본다든지 또는 또 수시에서 한번 본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험이 항상 긴장되고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수를 미리 수시나 실기대회에서 미리 경험하면 가군에서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또 다른 특징은 요건데요. 건대 영상학과가 원래 가군에 있는데 2027학년도에는 다군으로 옮깁니다. 이 건국대가 이 산업디자인학과가 다군으로 가면서 이 다군에서의 가장 좋은 대학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건대도 또 옮기는 거 아닌 그래서 옮겼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2027학년도에 다군으로 옮겨갑니다. 이 가나 다군은요 대학들이 매번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꼭 정시 요강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번에 2026 정시 요강이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정시 요강을 보시고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네, 이건 주요 대학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을 보면서 이제 나에 있어서의 그 수능 영역의 그런 강점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이렇게 하나를 할 것인지 두 개를 할 것인지 사탐, 과탐 그런 것도 좀 결정하시면서 또 좀 이제 전략을 세워서 내 유리한 걸 좀 찾으셔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국어 부분 보시면은 국어의 퍼센트는 대부분 대학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잘하시는 분은 좀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겠죠. 그리고 수학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로 표시가 선택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명지대 같은 경우는 서울과 용인으로 이제 나눠지면서 이제 서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영역이 반영되고 용인은 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이 디지털 콘텐츠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실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죠. 저 36대입니다. 36대가 2026년에는 한국사가 원래 한국사가 이 탐구 영역 하나를 대신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사실 50, 50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는 또 이게 백분위가 아니라 그 등급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한국사도 이렇게 대체할 수 있었는데 2027년부터는 한국사가 대체가 안 됩니다. 요 점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대학들 뭐 두 개 하나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이렇게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여기서 그 다음 등급으로 넘어왔을 때 이 급간차가 큰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넘어가는 게 크다. 근데 이제 4등급에서 확 커지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이 3에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상위권 좋은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는 그래도 3등급은 맞으셔야 되고요. 나는 진짜 좀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2등급까지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매번 이제 모의고사 보는데
다른 과목들은 사실은 전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보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영어는 그렇죠?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2, 3등급을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실력을 좀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는 급간이 조금 더 2027학년도에 급간이 조금 더 증가합니다.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거든요. 지금 2학년 학생까지는 9등급이지만 1학년 학생은 5등급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9등급일 때는 선택 진로 과목이 사실은 등급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1학년 때가 가장 등급이 많은 과목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2학년, 3학년 갈수록 점점점 진로 선택 과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낮은 등급을 받아서 더 높은 등급으로 등급을 올리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등급 나오는 과목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는 5등급으로 바뀌면서 대부분 과목들이 다 5등급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 이 세 개가 다 5등급으로 나오는데 특이하게 사회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만 등급 표시가 안 됩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먹으면은 성적을 내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특징이고요. 여기 보면 채용예술교과군 그리고 공동 온라인 교양교과고는 등급 표시가 안 됩니다. 자, 이 등급이 1등급이 10%고요.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입니다. 이렇게 5등급으로 나뉩니다. 표준 편차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제가 위에는 4, 7, 12, 17, 20, 17, 12, 7, 4 9등급이었을 때 분포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거고 여기는 5등급이었을 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비교하기 쉽게 맞춰 보았습니다. 일반 미술 계열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이 대부분 3초에서 끊깁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도 뭐 3초까지 합격자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이제 3초에다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봤더니 이제 고1 학생들은 요게 요 위치 정도는 돼야 학종의 합격선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 대부분이 우리가 뭐 요 끝에 맞추긴 좀 힘들고 여기다 이 중간쯤이다 생각한다면 웬만한 그래도는 국영사 뭐 국영사과 이런 것들은 좀 1 맞추면서 국영사는 1 맞추면서 약간 약한 과목들은 2 받고 그러면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홍대 우수자 전형은 이제 도예나 뭐 다른 뭐 판화나 뭐 이런 과목들 때문에 3등급 중반 그렇죠? 3등급 중반 조금 아래 세종 캠퍼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요까지라고 선을 그을 수가 있으니까는 한 요 정도 그렇죠? 요 정도. 그러면 2도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할 수는 있지만 2가 범위가 여기까지 내려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5월 2는 범위가 여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위험하고 1, 2 섞이는 방향으로 이 섞이는 게 2가 얼마나 포함되냐에 따라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입 전형 개편한 거죠. 수능. 여기 보시면 자, 사회. 그 전에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에 2개 선택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3구 선택 과목 하나가 그냥 통합사회, 또 하나는 통합과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구 2과목은 이거 2개가 해당되는 거죠. 뭐 사회과학. 그렇죠? 이게 또 1학년 때 과목이죠. 1학년 때 과목. 그러니까 원래 수능은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해서 반복해가지고 우리는 수능 시험 볼 때까지 까먹지 않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 이렇게 공통으로 묶인다는 거죠. 네, 수능. 그래서 우선 정리해 드린다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있어서의 미대 입시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면 우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채용 예술을 제외한 전 과목이 5등급제다. 등급 산출 과목 수가 증가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 3학년 선택 과목 수 증가로 내신 관리의 부담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그만큼 성적도 올릴 수 있다. 올릴 기회가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성취도 비율 반영, 뭐 A, B, C의 몇 퍼센트 비율이냐 이런 거까지 이제 따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요거는 진짜 상위권 대학들 일반 학과의 상위권 대학에 해당될 것 같고요. 미술 대학은 이렇게까지는 안 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실기 전형에 있어서의 내신 반영 과목에서 1학년에 통합과학이 포함된다는 거죠. 이제 과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과학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대 수시 서류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방법은 아무래도 이 선택 과목의 중요도가 이제 증가되겠죠. 왜냐하면 온라인도 있고 공동도 있고 소인수 강좌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 활용을 좀 해주셔야죠. 적어도 1학년에 한 과목씩 2학년 한 과목 이렇게 두 과목이라도 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미술 시간이나 이런 거에 동아리 시간이나 이렇게 못하는 그런 과목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죠. 다양한 미술 활동을 좀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런 것들 좀 해주시면 뭐 홍대를 생각해서 제가 그런 조언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증가 및 수행평가 영역 제공. 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의 수행평가 영역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미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이제 이 수행평가에 있는 영역, 주제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서 좀 짜셔야 될 상황. 해야 될 상황이 됐죠. 좀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세특의 분량과 내용에 대한 변별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술대학 입시에서 수능 반영의 변화, 그렇죠. 탐구 두 과목이 통사 통과다. 탐구 한 과목은 통사 또는 통과다. 그래서 통합과학에 대한 공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교과 전형에서는요, 아무래도 교과 전형 또 서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또는 면접의 중요성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입결 공개된 자료인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대강 뭐 그래도 아실 텐데 뭐 디자인과는 90% 초반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AI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제 88%, 그 다음에 공예 도예가 85, 4, 뭐 85% 이렇게 이제 평균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컷이에요. 컷.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국민대에서 공개된 게 컷만 공개해 주셨습니다. 컷. 그래서 컷은 만약에 모집 인원이 100명이면 그 중에 50번째의 성적을 딱 공개한 거죠. 요거는 70등 공개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대 정시 서류 전형 입결입니다. 홍대는 수시 위주 대학입니다. 그래서 정시에 뽑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적이 좀 높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성적, 좀 수능 성적 고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서울과기대, 그렇죠? 1단계 합격자 최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그렇죠? 디자이닝 학과가 2등급 중반쯤, 그렇죠? 이거 좀 이변이 좀 있긴 했지만, 네. 그 전에 또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도예가 3.12, 그렇죠? 금속공예가 2.89, 그렇죠? 이렇게 확실히 미술 조형예술은 조금 낮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성적입니다. 88%대. 그 다음에 이제 건대죠. 건대도 이제 컷으로 안내해줘가지고 이렇게 컷으로만 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산업 디자인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왜냐하면은 다군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이렇게 높지만 엄청 저기 이제 추가 모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85%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생각보다 성적이 높은 것 같죠? 그렇지만 보시면 반영 방법이 요것 중에 두 개입니다. 각 50. 그러면 뭐 탐구 한 과목에 영어 들어가겠죠. 그럴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인하대입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수시 전형 경쟁률 높죠. 네. 4등급 중반쯤이고 뭐 정시에서는 이 100분이 이게 지금 2024입니다. 2025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실기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성적도 좀 낮은 편이지만 낮은 편이고요. 여기는 수능 비중이 높다 보니 여기 수능 성적이 좀 높죠. 경쟁률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 천안입니다. 상명대 천안 성적 전 과목 들어가지만 이 정도 성적대. 그렇지만 경시에서는 이 정도 성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디지털 만화 영상 같은 경우는 상명대는 또 만화가 유명하죠. 예, 그래서 다른 학과보다 훨씬 높죠. 디자인 학과보다도 높은 느낌. 뭐 그렇지만 뭐 이게 폭은 좀 넓더라도 네, 평균은 높죠. 그 다음에 여기 AR, VR 미디어 그리고 자유전공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상명대 천안만은 수능 100%도 이게 이제 디자인 쪽에 이제 예술 그쪽에 해당된 거는 국영사만 들어갑니다. 요거는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수학이 안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비실기인데도 수학이 안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기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미술교육과 사범대학, 선발대학을 좀 이렇게 제가 모아두었으니까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한국교원대입니다. 한국교원대 이제 확실히 성적이 좀 정시 위주 대학이고요. 교원대가 좀 인기가 높죠. 예. 교원대, 공주대가 좀 이제 이 대학 여기서 사범대 중에서는 좀 되게 이제 좋은 대학들이죠. 인기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공주대는 이게 수시 위주고 교원대는 정시 위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공주대 미술교육과는 전과목을 반영하면서 출결도 한 10% 들어갔는데 한 1단계 통과하는 게 한 1.9에서 3.4 이런 정도였었고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수능이 한 85%뭐 이렇게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 보시면 이 상위권 대학들이 비실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딴 이제 지방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경기대, 서울, 그렇죠? 그다음 명지대도 있죠. 명지대 영상 애니메이션 용인에 있죠. 요건데 상황표현 하나만 봅니다. 예, 그런 것들 또 이제 부산대 여기 또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대학들마다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수시 모집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 여기 보시면 비실기가 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이제 7기 보는 대학들의 실기와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명지대 같은 경우는 2027학년도에는 모집이 없어집니다. 정시에서요. 그런 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기초 디자인이죠. 이것도 이제 좀 시기가 좀 다르죠. 정시에서는요. 명지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가나 다군 해서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들을 분류해 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명지대 영상 애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27학년도부터는 수시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변화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인데요. 전문대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청강문화산업대가 있고 또 개원예대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만 좀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실기 보는 대학들이요.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그 보는 대학으로 좀 분류했는데요. 보시면 모집분이 실기를 보는 대학은 원래 전문대는 실기를 안 볼 경우는 수시 1차 때 제일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게 전문대의 좀 특징이죠. 1차 때 제일 많은 인원을 뽑고 그 다음 수시 2차 정시가 이제 제일 적은 인원으로 뽑아서 이 전문대는 수시 1차로 했을 때가 제일 좀 들어가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실기는요. 근데 실기를 보는 전문대학은 이제 1차 때 실기를 볼 수도 있고 2차 때 볼 수도 있고 또 정시에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실기 보는 대학끼리 수시 1차, 2차 정시를 조합을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또 특별한 건 요 포트폴리오 전형들이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전형들 이렇게 좀 있다는 것.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좀 많진 않아요, 대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어떤 거는 뭐 수시 1차 때는 여기 보고 수시 2차 때는 여기 보고 정시 때는 여길 봐야겠다. 이렇게 뭐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양여자대학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한국사 뭐 수학 성적이 뭐 우수하고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을 응시를 해야지 여기를 쓸 수 있어요. 한양여자대학을. 네, 그게 좀 하나의 특징입니다. 5개 영역을 다 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실기전형 수도권 전문대학들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이 실기전형 대학이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전문대도요, 대부분이 실기를 안 보다 보니까 내 실기 실력이 좀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또 이제 공모전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이제 할 때 친구 학생들과 주위 동료들과 같이 같이 팀 작업도 하고 또 이제 대회도 준비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제 실기 시험을 봐서 실기력이 되는 학생들의 모집군에서 지내는 게 훨씬 또 적응을 좀 잘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대도 좀 실기를 내가 준비를 했다면 실기를 보는 대학을 들어가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실기 전형 선발 전문 대학들을 이렇게 모아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여기 이제 이거가 이제 부산에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 부산 경상 지역에 있어서 주요 미술대학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뭐 계속 넣다 보니까 대학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경남대, 경상국립대는 여기 이제 미술교육과가 있다는 게 좀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국립부경대, 부산대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시 실기 전형에 이제 명문대학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기 색깔 구분이 요거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비실기입니다. 비실기 전형이고요. 여기 수능 최저가 있고요. 실기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데 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이제 비실기 모집인데 여기에 노란 색깔 계열은 교과 전형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붉은 핑크빛의 요 색상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묶어 보았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서는 요게 이제 변화인데요. 부산대는 요게 이제 2027학년도에 수능 최저가 25로 바뀌고 여기는 또 26에서 다시 또 수학 포함 25로 바뀌고 수능 최저의 변화가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동아대 같은 경우는 미술학과가 요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이 없어집니다. 요것들은 그대로 있고요. 패션 디자인, 조경학과, 산업 디자인학과는 있고요. 미술학과만 모집이 2027학년도에 없어집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실기죠. 부산 경상 지역 미술대학 실기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이 실기 전형인데도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학 능력도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수능 최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과가 경남대, 경상국립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실기가요. 이 경남대는요. 문제를 사전 공개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한 5, 6월 달에 저도 입학처에서 최근 봤더니 공개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개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성대인데요. 경성대 이 공예 디자인 학과는 이렇게 이제 문제은행 요 공예 디자인 학과는 문제은행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소재를 선택해서 문제가 나온다. 요게 이제 문제은행이다. 여기 얘기했었죠. 제가 그래서 요게 이제 서울권의 저기 한양대 에리카 그리고서는 한양대 에리카와 상명대 천안 그렇게 문제은행이 있는 학교 그때 앞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선 여기서는 이제 부산대 여기 이제 미술학과에서 이제 2027학년에는 수능 최저가 폐지됩니다. 네. 그리고 또 동아대 이 미술학과 목조형 가구에서 기초 디자인 단일 실기로 바뀝니다. 단일 실기로 바뀌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 동서대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동서대는 학과 통합 모집을 합니다. 계열 2라고 해서 디자인, 건축,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을 하나로 학과로 통합을 해서 모집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특이하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교과 20에 실기 80 또는 교과 20에 실적 80 해서 포트폴리오도 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통합 모집은 하지만 그렇게 이제 분류해서 돼 있고 이 실기가 이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나 택할 수는 있겠지만 각각의 실기 모집 단위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차이입니다. 다음 정시입니다.
정시 여기 보면 제가 색깔별로 가, 나, 다로 분류를 했고요. 앞쪽은 수능 100전형. 그리고 그 다음은 실기가 결합된 전형들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경성대, 그쵸? 이 문제은행이 있다라는 거 미리 골라서 한다는 거 하나 특징. 그리고 아까 동아대 얘기했었죠? 이 미술학과 목조형 가구는 기초 디자인 사고의 전환 중에 기초 디자인으로 단일화된다. 2027 그때. 그리고 여기 경상대 공립대 정시 미술교육과 이제 2027학년도에 정시 미모집 모집 안 합니다. 수시에서만 모집하고요. 그리고 요거 목조형 아까 수시와 동일하게 2027학년도 정시에서도 기초 디자인 단일 실기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동서대도 아까 수시 실기 전형처럼 통합 모집 이렇게 된다는 거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선은 다 말씀은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최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6회 지원, 정시 3회 지원입니다. 자, 나의 강점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자.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수시 위주냐, 정시 위주로 가느냐, 이게 아니라, 이거 어느 하나만 선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내신, 실기, 그리고 학생부 서류, 그 다음 수능, 이 네 가지를 다 좀 준비를 잘 하셔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자, 성적, 내신이 상단인 친구들은요, 비실기 전형과 함께 단계형 실기 전형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신이 중간인 친구들은 실기 전형 선택지의 경쟁률을 좀 고려해서요, 10대에서 20대 정도의 경쟁률에 있는 대학도 좀 응시를 해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신이 정말 아래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기 100전형도 물론 도전해야죠. 그리고 전문대 비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안 좋다 그런 친구들은 전문대 비실기 전형 준비할 경우는 수시 1차가 좀 더 붙을 확률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도 나의 강점에 맞는 실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색채 활용 능력이라든지 평면 조형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시각 디자인이나 영상 뭐 이런 계열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또는 내가 이제 그 입체 조형 능력이 좋고 투시도 잘하고 만들기도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산업 디자인, 공예 이런 게 좀 적합하다. 그래서 나의 역량, 취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기를 좀 찾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식 재료가 좋냐, 습식 재료가 나한테 더 적합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 또 대학도 정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도적으로 실기력을 향상해야 됩니다. 이 실기 미술도 공부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고칠지. 그리고 또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합격생 우수 작품들을 보면서 이 눈을 우선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이 최종 길이 이 길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대학들이 있죠. 청강문화산업대, 성신여대, 그리고 또 상명대 천안에서는 공개합니다. 합격생 우수 작품들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왜 이게 잘 된 것인지 좀 생각도 해보시면서 그 정도의 완성도 있는 그런 작품을 내가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및 성적. 그렇죠. 제가 수능 공부, 그렇죠. 이거 수능 최저 및 성적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수능 공부를 매일 일정한 시간. 하다못해 우리가 실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실기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죠. 그날 공부한 걸 정리한다든지 복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이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정시 3회, 정시죠. 정시는 우선 수능이 대학을 정하고 실기가 합격을 정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 하니까 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수능 성적이 안 나오면 대학을 지원을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요. 그래서 80% 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국탐. 그리고 수능은 실기 전형은 국어, 영어, 탐구가 대부분 반영되는데 그 중에서 국어 비중이 좀 높은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비실기 전형은 대부분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가 들어갑니다. 근데 몇몇 대학들은 이거 국어, 영어, 탐구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국어 비중이 좀 높겠죠. 그래서 경희대 국제, 국민대 미래융합시, 상명대 천안, 한성대 예술학부, 디자인야간, 서울과기대 이 등이 이렇게 국영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능 준비는 1학년 때부터 당연하죠. 이미 수능 과목을 1학년 때부터 배우니까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3 9월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재수를 하겠다 미리 이러면서 갑자기 여유를 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우선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더라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좀 하더라도 월등히 좋은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괴롭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응시 이후 40일 동안 실기가 생각보다 평준화됩니다. 이 대학이 딱 정해지고요. 그 대학들은 이제 120장 그리는데 그 가능하지요. 또 그런 부분이. 네. 그리고 수시 내신 버리지 않기, 그쵸? 내신, 수능 실력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미술 우리 준비한 친구들이요. 그래서 다양한 전형, 수시, 정시, 비실기, 실기의 기회를 살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